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결말까지 아무도 죽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원작의 결말은 정말 참담하지 그지없을 정도로 끝판왕을 물리친 기쁨보다 애정하는 많은 캐릭터들이 죽은 것에 대한 허탈감이 더 크죠. 이? 진짜? 왜? 굳이 죽여? 충분히 살려둘만 했잖아.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화가 끝나고 나서 에필로그를 보는 감동이 확실히 덜하다는 느낌이 들며 그 캐릭터가 살았으면 어떤 에필로그가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번 영상에서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모든 주가 살아남는 전개를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모든 주가 살았을 때 어떤 에필로그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에필로그 가상 시나리오를 써보려고 합니다. 혹시 종타쿠가 만든 모든 주가 살아남는 가상 시나리오 전개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좀 더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원작의 설정과는 다르게 무잔을 퇴치함에 따라 혈귀처럼 급격한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반점이라는 존재 또한 사라지게 되며 그로 인해 반점으로 인한 단명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에필로그 가상 시나리오는 만화가 끝나고 난 뒤 비하인드 스토리로 여운을 주거나 열린 결말로 푸는 게 정석이니만큼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보자 하니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과 넓은 상상력을 함께 동원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에필로그 1. 탄지로와 네즈코는 최종 국면이 끝난 후 나비 저택에서 부상을 치료한 후에 모든 주들을 만나며 인사를 합니다. 주들도 이렇게 성장한 탄지로를 보며 고맙고 대견하다고 말하죠. 탄지로는 꼭 편지할게요 라는 말과 함께 많은 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죽은 가족들의 묘를 만들고 애도를 하죠. 드디어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렸다고 좀 더 빨리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탄지로. 그 옆에서 탄지로를 안아주는 네즈코, 그리고 그 네즈코를 안아주려다가 제지당한 제니츠. 탄지로는 그 후 평화롭게 지내면서도 항상 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며 그 인연을 끝까지 소중히 지키는 인싸 중에 인싸 타입이죠. 그렇게 탄지로는 주고받는 편지에서 우리 집에 놀러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보낸 이들이 하도 많다 보니 그래 한번 지금까지 인연을 맺은 모든 이들을 한 번씩 찾아가자 라는 생각을 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들 및 인물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 나비저택에도 들리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하고 있는 여행에 대해서 나비저택 인물들에게 신나게 말해줍니다. 그때 카나오의 눈은 왠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카나오는 머뭇머뭇거리다가 결심을 한 듯 탄지로에게 그 여행에 자신도 함께 동행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카나오의 직접적인 마음에 옆에 있던 시노부와 아오이는 깜짝 놀라죠. 카나오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다니 자신들이 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당연히 함께 가도 된다며 카나오가 함께 가준다면 훨씬 재밌는 여행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탄지로와 카나오는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카나오를 보내는 콩알 룬즈들이랑 아오이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시노부는 언니 카나에를 회상하며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느끼죠. 카나오는 여행 가는 도중에 점점 더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 마음이 가는 것에 대해 말하며 호기심 많은 평범한 소녀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우주이 텐겐을 만났을 땐 우주이 텐겐이 함께 온 카나오를 본 뒤 탄지로에게 너도 이제 남자가 다 되었구나 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탄지로는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 둘은 여행을 마친 뒤 탄지로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갔고 여행으로 쌓인 정으로 자연스럽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에필로그 2. 제이치는 최종 국면이 끝난 뒤 얼떨결에 탄지로와 네즈코를 따라 탄지로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족처럼 지내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탄지로가 여행을 떠난다고 하죠.
그때 자신도 문득 할아버지의 묘소에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 김에 세상을 좀 구경하고 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섭니다. 네즈코는 제니치를 걱정하며 주먹밥을 챙겨주고 조심히 갔다 오라고 말합니다. 그 뒤 네즈코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잉? 하루 만에 제니치가 숨을 헐떡이면서 다시 돌아왔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고 묻자 할아버지 묘소에 가는 동안 너무나 외로웠고 네즈코가 보고 싶고 혼자 있을 네즈코가 너무 걱정돼서 번개 호흡으로 엄청난 스피드를 사용해 할아버지의 묘소를 후다닥 찍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는 절대 네즈코의 곁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며 어린아이처럼 칭얼대죠. 역시 네즈코가 곁에 없으니 더욱 소중함이 실감난다고 말해요. 그 모습을 본 네즈코 황당하지만 곧이어 우쭈쭈거리면서 그럼 평생 내 옆에 있으라고 장난스레 말을 건넵니다. 제니치는 그 말을 듣고 펄쩍펄쩍 뛰며 행복해하죠. 제니치는 고맙다고 네즈코를 껴안으려 하지만 네즈코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에필로그 3. 이노스케는 최종 국면이 끝난 후 나비저택에서 부상을 치료하고 있을 때 아오이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다 보니 어느새 그곳에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시노부의 의학 지식으로 인해 나비저택은 일반인들도 치료해주는 의원으로 발전하는데 건물을 만들고 힘쓰는 일이 필요할 땐 항상 이노스케가 달려와 해결해주죠. 시노부는 이노스케를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이노스케는 그것이 아주 엄청난 칭찬인 줄 알고 좋아합니다. 아오이는 원래부터 이노스케와 티격태격했는데 카나오가 나비저택을 떠난 이후 더더욱 이노스케와 티격태격하게 지내며 사사건건 참견을 하죠. 시노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오이가 이노스케를 좋아하나 보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절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오이는 역시나 자꾸만 이노스케가 신경 쓰입니다. 이노스케 또한 자꾸 자신에게 참견하고 츤츤거리는 아오이가 신경 쓰이며 자꾸 마주치고 싶어 하죠. 에필로그 4. 사네미는 최종 국면이 끝난 후 코쿠시보에게 치명상을 입어 중태에 빠져있는 게냐의 곁을 밤낮 할 거 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발 눈을 뜨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자신이 귀살대원이 되어 게냐와 연락을 끊은 지 수년, 귀살대원이 된 게냐를 보고 거칠게 대하기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게냐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다 핑계이며 자신은 그저 바보 멍청이였다고 하죠. 그러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탄지로와 네즈코. 인간이 된 네즈코를 보고 사네미는 쭈뼛거리다가 예전엔 미안했다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죠. 그저 혈기에 대한 증오심으로 모든 이성을 잃어 착한 아이들을 상처 줬다는 것에 후회를 합니다. 네즈코는 괜찮다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동생분도 꼭 눈을 뜰 거라는 응원하며 돌아갑니다. 그렇게 사네미가 다시 게냐의 병실로 들어가자 게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형을 불렀죠. 사네미는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울분이 눈물과 함께 펑펑 쏟아집니다. 눈을 뜬 게냐는 형에게 그때 일은 미안했다고 사과부터 하는데 사네미는 울면서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고 눈을 떠줘서 정말 고맙다고 흐느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게냐가 걸어다닐 만큼 회복되자 사네미는 게냐에게 언제 형보다 더 키가 커졌냐면서 누가 보면 너가 형이라고 하겠다 라는 말을 건네며 몸이 다 나으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자 게냐는 형과 함께 온천에 놀러가고 싶다고 합니다. 사네미는 온천? 온천 좋지. 전국에 있는 모든 온천이라도 다 데려가주마 라는 말을 합니다. 에필로그 5. 최종 국면이 끝난 후 본가로 들어간 쿄주로. 동생 센주로가 보자마자 쿄주로를 반겨줬고 다친 곳은 괜찮냐며 물어보죠. 형은 아무 문제 없다며 호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신주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신주로는 뒷모습으로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뒤를 돌아 쿄주로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넌 나의 자랑이자 루카가 남긴 보물이라면서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쿄주로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 순간만큼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품에서 온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뒤 랭고쿠 가문은 검술 도장을 열어 많은 문화생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항상 쿄주로는 검술을 배우는 이들에게 검술을 배우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죠.
검술을 배우는 건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닌 약한 자들을 지키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말을 합니다. 문화생들은 아주 큰 소리로 네 스승님이라는 말을 외치죠. 항상 열정적으로 문화생들을 지도하는 쿄주로. 그런 쿄주로는 마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검술 지도할 때면 담벼락에 수많은 동네 여자들이 모여 쿄주로의 모습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센주로가 가져다준 간식을 먹으며 수십 명들의 문화생들과 쿄주로는 동시에 우마이를 외치며 쿄주로 에필로그가 끝나게 됩니다. 에필로그 6. 유시로는 최종 공연이 끝난 뒤 우부야시키 가문의 실험실에서 떠나려고 짐을 쌓고 있었습니다. 무잔도 죽었으니 자신은 이곳에 머물 필요가 없으니 말이죠. 그때 우부야시키 어린 당주 키리아는 유시로에게 다가와 어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유시로는 이제 서로의 목적도 이루었으니 혈기가 이곳에 있는 건 꺼림칙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키리아는 타마요와 유시로가 없었다면 무잔전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고 유시로에게 엄청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그간 혈기들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써주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죠. 타마요를 잃고 삶에 아무런 목적도 없어진 유시로는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상관이 없다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키리아는 전사한 귀살대원들의 가족들을 찾아가 위로와 함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고, 부상당한 귀살대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며 살아갑니다. 유시로는 그 옆에서 함께 도왔고, 시간이 날 때마다 네즈코의 피를 연구해 비로소 자신도 태양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며, 태양을 극복한 날 유시로는 태양 아래에서 키리아와 껴안고 기뻐하다가 급뻘쭘해져서 떨어져 헛기침을 하죠. 키리아와 유시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절친으로 지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한 번에 에필로그들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2부로 나눠야겠어요. 거의 한두 줄로 요약을 해도 되긴 하지만 좀 몰입될 수 있게 풀고 2부로 나누는 게 낫겠죠? 다음번 에필로그는 시노부 기유, 미츠리, 오바나이, 무이치로, 교메이, 무라타에 대한 것을 풀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친구 중에 귀멸의 칼라 좋아하는 친구 있다면 은근슬쩍 소문내주신 것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